결혼 4년차를 맞이하는 여자입니다. 고집은성 가지고 있는 시댁이 남들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제 이야기였네요. 그 어떤 사연보다 제 사연만 한 게 또 있을까 싶어요. 남편하고는 취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별다른 다툼 없이 2년을 좀 넘는 시간 동안 잘 연애를 했어요. 주변에서도 결혼 언제 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제법 잘 어울리고 괜찮은 커플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당연히 우리가 결혼하게 되겠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청혼을 받은 이후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시댁에서 신혼집을 구할 때 돈을 1억을 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뭘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정할 건 아니었어요. 이미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시점에 시댁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던 돈은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1억이 적지 않은 돈이다 보니 지원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해준다는데 굳이 고집 부려서 안 받을 이유는 없었으니 말이지요. 친정에서는 시댁에서 집값에 1억을 보태주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러면 결혼식 전반적인 비용부터 신혼여행 비용, 그리고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조금 티를 낸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당신들 집의 냉장고가 오래되었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새 걸로 바꾸고 싶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집값으로 해주는 돈이 있으니 당장 냉장고 새 걸로 바꿀 돈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차라리 직접적으로 바꿔달라 이야기하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예단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는데 요구 못할 걸 하시는 것도 아닌데 마치 하시는 말투가 우리는 1억을 해주는데 너네는 결혼 비용을 우리보다 조금 쓰면서 이것도 못 해주느냐 하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물론 저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정말 빙글빙글 돌려서 말을 하긴 했지만 결론은 자기들이 결혼 비용을 더 내는데 냉장고 정도 바꿔주면 안 되냐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셨어요. 거기에 저희 혼수 알아보는데 냉장고 하나 더 하면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절약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 길게 끌고 말이 서운한 애 만에 그런 거 따지기도 피곤해서 어머님 댁에 냉장고부터 바꿔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혼집 끝전을 치를 때가 돼서 시어머니가 말을 바꾸더라고요. 1억을 도와주시는 부분은 여전했지만 그중 3천만 원만 시부모님이 남편 결혼자금으로 그동안 만들어 놓으셨던 돈이고 7천은 전부 다 여기저기서 빌려온 돈이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돈 갚을 능력이 안 될 것 같다고 그 돈을 저희 보고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집 계약도 다 해놓고 신혼여행 예약은 물론 혼수까지 이미 다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예산을 딱 맞추어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7천만 원이 없으면 당장 집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댁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그 돈이 아니었어도 남편과는 애초에 결혼해도 좋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들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이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심호가 난데없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파혼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서운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그 돈이 없었어도 어차피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하게 되었을 터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이나 저나 모아놓은 돈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3천은 실제로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댁의 냉장고 새 걸로 바꿔드린 거 제외하면 반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니 기분 서운하게 된 걸 조금만 접어두기만 한다면 딱히 파혼까지 해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저는 빚을 극도로 싫어해요. 과거 IMF 때 부득이하게 저희 집에 대출이 생기면서 그 대출이자 갚아가며 생활한다고 한동안 온 가족이 고생을 하던 걸 보고 자란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친정 부모님께서도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셨고,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저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나 남편이나 그래도 월급 적당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한동안 맞벌이 생활을 유지할 계획이었기에 시어머니 앞으로 있던 빚 7천을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갚아나갈 수 있었어요. 결혼 2년 만에 시어머니가 갚아야 할 빚은 7천에서 3천으로 줄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생활비 충당하고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1,000만 원의 저금을 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는다고 저희가 많이 아끼면서 살았어요. 갖고 싶은 거 참고 집에서도 관리비 아낀다고 추우면 추운 대로 옷 한두 개 더 껴입고 하는 식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견뎌내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다른 집 자식들하고 저희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이 다니시는 모임의 누구는 자식들이 장가가고 나서 매달 생활비라고 용돈도 챙겨주고 무슨 날만 되면 봉투가 찢어지도록 돈을 담아서 온다고 하시면서 저희는 뭐 명절날이나 돼야 용돈이라고 가져는 데다가 가져와봐야 기껏 돈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 집구석 옆편네는 100만 원을 받았네, 명품 선물을 받았네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당신은 그 자리에서 입도 뻥긋 못해서 아주 쪽팔려 죽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남편까지 같이 싸잡아서 뭐라 하시긴 했지만 그 말에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원래 우리 아들이 안 그랬는데 며느리란 게 아주 어디서 자린고비가 들어와서 경제권을 틀어지고는 시댁으로 가는 돈을 다 막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매달 챙겨드리지는 못해도 명절날과 생신, 어버이날 이렇게만큼은 최대한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시댁이나 친정이나 차별 없이 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게 아니라 꼭 현금이 아니라 필요한 선물을 사드린다고 하면 양가에 비슷한 가격대의 선물을 한다는 뜻이고요.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1년 반 만에 빚 4천을 줄이고 저희 저금도 따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으면 칭찬까지 들을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마치 제가 시댁에는 돈 한 푼 못 가게 만들고 친정만 편애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그 상황을 참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는 결혼할 때 집 해줬나 보지 하면서요. 생각도 안 했던 대출 갚고 있는데 말 그렇게 하면 섭섭하다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옆편네라는 분한테 아들 장가갈 때 얼마나 해줬냐고 먼저 물어보라고 딱 잘라서 말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시어머니는 약이 잔뜩 올랐는데 당장 자기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 뭐라 말은 못하고 손만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제가 따로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걸 계기로 오히려 저희를 더 벼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작년 초가 돼서 시어머니 앞으로 받았던 대출은 다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금리를 보면 사실 대출 조금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유자금을 어디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길래 그러고 있는데 괜히 낮은 이자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달마다 대출이자 나가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대출금부터 싹 정리를 했어요. 큰 숙제 끝낸 것 같고 이제부터 진짜 결혼 생활 시작이라는 기분도 들고 여러 가지로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어쨌든 큰일이 넘어갔으니 자축하는 의미에서 가족들 불러 모아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친정 식구들 불러서 식사하는 자리도 있었고 시댁 식구들 불러 모아 식사하는 자리도 따로 갖게 되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더니 정말 전에 없던 거지근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결혼 생활하는 4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저희 집 샀을 때랑 비교했을 때 1억 5천이 넘게 올랐거든요. 집값 오른 것만 보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건 우리 집만 올랐을 때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요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저희 집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저희 집 오른 게 오른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 치솟아버린 곳도 있고요.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건 부동산이 오른 거지 저희 재산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체감이 되려면 집을 팔아서 그 돈이 제 손에 들어와야지 집값이 올랐구나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값 오른 게 다 당신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저희 결혼할 때 1억을 안 해줬으면 저희가 이 집을 못 샀을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1억 5천 집값 오른 게 당신 공이 크다면서 11월에 시집 가게 된 신우 결혼 비용을 저희 보고 내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애초에 시모가 신우한테도 말하길 저희가 결혼할 때 시댁돈을 다 끌어가 놓고선 얼굴에 철판 깔고 한 푼도 돌려주지를 않는다며 기브앤테이크도 모른다고 뭐라 했었나 봐요. 신우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저희 때문에 자기 완전 팔려가게 생겼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여동생인데 축의금으로 돈 100만 원 정도는 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막상 신우 결혼 자금을 이런 식으로 저희 보고 내게 만들려고 하니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나마도 돈 얼마 축의금으로 주려던 것도 주기 싫어지더라고요. 신우도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당장 남자애 가는 거에 비해 꿀리게 해가서 시집가서 시댁 눈치란 눈치는 다 보게 생겼으니 그건 싫었는지 시어머니 따라서 막무가내로 저희 보고 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집값 오르지 않았냐고 우리는 돈 많이 벌지 않았냐고 하면서 욕심 좀 그만 부리라면서요. 보다 못한 남편이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지근성 좀 그만 부리라고. 집값이 우리 집만 올랐냐고. 다른 집도 다 올라서 이 집 팔아봐야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더 좋은 집은 커녕 더 구린 집으로밖에 못 가는 거 모르냐고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제 겨우 빚 다 갚았는데 집이라고 있는 거 괜히 집값은 올라가지고 세금만 더 내게 생겼다고. 그리고 시모한테는 다시 이제 우리 돈 다 갚았다고 그러니까 신우한테도 7천 해주고 그 돈 결혼 후에 알아서 갚으라고 하라고 하라더군요.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만 쏙쏙 골라가지고 하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차라리 집값 쏠랐다고 한턱 쏘라고 했으면 쐈을 텐데 이건 뭐 날강도 아니고 자기 딸 결혼을 아들내외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 가지고 시키려고 하다가 시어머니 결국 또 본전도 못 찾고 된통당하게 되었지요. 여기서 끝났으면 저도 어느 정도 남편의 대응에 기분이 많이 섭섭하지도 않았고 좋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시모와 신우가 뒤끝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우와 남편이 공통으로 알고 있던 지인들부터 해서 시외가 사람들한테 저희들 뒷담화를 아주 있는 대로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항상 제일 나쁜 사람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가족들을 제일 먼저 챙기고 첫 월급 탔을 때 부모님 선물도 사주고 대학생이던 신우 용돈도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들 뒷전이고 돈 벌키는 지 마누라한테 꽉 붙잡혀서는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덜덜 떤다는 식으로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도 그랬지만 사실 중간에서 이런 상황이다 하고 말 전하는 남편 지인들부터 시외가 친척들까지 제 입장에서는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바해 그깟 신우 결혼자금 내주고 2번 다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마음이라도 더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뭐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냐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도 괜찮은 척 하고는 있지만 곧 있으면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작년에 제 남동생 결혼할 때도 처남 축의금이라고 제가 따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용돈 모아서 챙겨와가지고는 제 동생한테 따로 100만 원 찔러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나 신우와 시모가 치사하게 나오는 건 둘째치고 남편이 제 가족들한테 알아서 잘하는 모습 하나만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남편하고 이야기했던 게 신우 결혼하게 되면 돈 100만 원 축의금으로 해주자였는데 이야기 듣자 하니 정말 시부모님께서 신우 결혼한다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세탁기 정도는 저희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건조기까지 포함해서요. 이러나 저러나 신우는 결혼을 할 테고 신우가 직업도 딱히 없다 보니 집안일도 하게 될 텐데 괜히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눈치 보고 살 거면 빨래라도 좀 편하게 하라는 취지도 있었어요. 사실 신우랑은 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해줄까 싶었지만 그래도 신혼가전인데 신혼집 인테리어도 있고 선호하는 브랜드도 고려하고 해야 할 테니 결국 신우에게 어떤 모델을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와는 거의 연락도 없이 뜸하게 지냈는데 막상 연락해서 세탁기 보러 가게 만나자 하니 좋다고 괜찮은 날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 선물하는 건데 좋은 마음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약속 당일에 가니까 시어머니랑 신우가 같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저만 혼자 나왔던지라 그 상황이 전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세탁기는 혼수 중에 하나니까 시어머니가 같이 나오신 거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우 결혼하는데 한 푼도 못 보태준다고 하셨지만 이러나 저러나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정말 그냥 넘어가겠어 싶었고 이왕 세탁기 보러 나오신 김에 다른 거 해주시려나 보다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어김없이 제 기대는 기대일 뿐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도착했을 때 신우는 시어머니랑 팔짱 끼고 에어컨이며 냉장고 같은 큼직큼직한 가전 위주로 구경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볼 일이 있어서 빨리 세탁기만 정해서 결제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은 다른 거 본다고 제가 도착한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보고 싶은 거 보러 다니느라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신우한테 일단 세탁기만 먼저 고르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뜸 해줄 거면 다 해줘야지 어떻게 세탁기만 해주냐고 하면서 냉장고며 에어컨이며 김치냉장고며 어머님이 벌써 신우랑 일찍부터 와서 다 골라놨다고 하면서 그것까지 다 결제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이 한마디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저는 세탁기를 해주겠다고 온 거지 다른 거 해줄 여유도 없고 그래야 하는 이유도 없다고 다시 설명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돈 없다고 하는 저 꼬라지 좀 보라면서 그때 했던 레파토리를 그대로 읊으시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도와준 덕분에 저희가 오를 집을 사서 큰 돈을 벌었으면서 당장 시집가는 신우 혼수도 못 해주느냐는 식으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레파토리는 그대로였지만 시어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으니 저도 그때까지 그냥 참고 넘어가려다가 언제까지 남편한테만 맡길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제 핸드폰을 꺼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저희 집 주소 입력해서 시세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저희 신혼집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다 못해 하락했다는 그 동네 중 한 군데거든요. 저희 집과 같은 평수 마지막 거래 매물이 얼마 전이고 급매였긴 했지만 저희가 처음 집을 매매에 들어갔을 때보다 3천만 원이나 내린 가격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뭐 편법증여다, 영끌 쪽이 버티다 못해 떨어져 나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 시세는 아직 저희가 샀을 때보단 조금 높이 책정돼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마지막 팔린 매물 가격을 보여주면서 집값이 오른 게 어머님 덕이라서 저희가 어머님께 돈을 드려야 되면 지금은 집값이 내려갔으니 어머님이 저희한테 돈을 주셔야겠다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애초에 대출까지 갚아가며 그 집을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가진 돈에 맞는 적당한 집을 구했을 텐데 여태껏 이자 내가면서 빚진 거 다 갚아놨더니 이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냐고요. 손해 감수하고 그래도 신우라고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세탁기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손해보는 마당에 신우 세탁기까지 해주면 저희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그냥 세탁기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고 뒤돌아서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4년 동안 묵혀놨던 거 한 번에 싹 다 털어버리는 것 같아서 속 하나만큼은 엄청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등 돌려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신우 상황이었다면 끝까지 엄마 편 들면서 제 욕을 했겠지만 신우는 당장 세탁기라도 받아야겠는지 저 따라 나와서는 엄마가 저러는 거지 자기는 아주 감사하고 있다고 세탁기라도 빨리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시모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택한 거지요. 세탁기야 뭐 저보다는 남편이 해주는 성격이 강했으니 이왕 해주기로 한 거 해주고 나오긴 했는데 매장 안에서 어떻게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신우도 제 옆에 달라붙어서 언니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분해서 저희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는 신우 결혼식 이후에 풀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저희한테 미안하다 하시는 진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자기가 돈으로 스트레스 준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당신들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가끔 가다가 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요. 그동안 자기가 억지 부려서 미안했다 하시면서 이제 신우도 시집 갔으니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면 어떻겠냐 하시더군요. 저도 제가 나서서 남편과 시가족들 사이 멀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중간에 나서서 가족들을 다시 화목하고 어떻게 잘 되도록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태껏 남편이 중간 역할 잘해줬으니 앞으로도 남편이 알아서 잘할 수 있게 믿고 맡겨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